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다 보니까 국가고시보다는 좀 더 명확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개념에 대한 물어보는 게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나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그래도 지금 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준 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아마 조금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8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1번 문제는 이제 전환부에 대한 얘기고, 이제 뭐 많이 풀어봤으니까 일단은 각막 상피 표면이 소수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물을 퍼지게 시키려면 이 소수성을 친수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성분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세계층으로 있는데 가장 안쪽에 이제 점액층이라고 있습니다. 이 점액층에는 뮤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뮤신이 각막 상피에 있는 미세용무 사이에 들어가면서 그게 친수성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점액층은 결막의 술잔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쉬운 문제니까 이런 거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2번.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막으로 산소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곳은, 각막으로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가장 많이 공급이 되냐? 단 눈을 뜬 상태다. 눈을 뜬 상태에서는 각막으로 산소를 눈물이 많이 공급할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눈물에 용해되고, 그 용해된 산소가 이렇게 각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땐 어디라고 했었죠? 결막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이제 산소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뜬 상태, 감은 상태, 요거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 문제는 눈을 뜬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눈물이 되겠죠. 4번이 될 겁니다. 다음 8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함수율 렌즈와 고함수율 렌즈의 특성.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일단은 고함수, 저함수, 고, 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강도는 저함수가 높을 겁니다. 굴절률은 여기 이제 물이 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 여기도 다 물이 사이사이에 찰 건데, 물이 1.33, 이 플라스틱 이 폴리머들이 1.5 정도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플라스틱이 많아서 1.5에 가까울 거고 여기 물이 많아서 1.33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함수가 굴절률도 더 높을 거다. 그리고 유연성도 이렇게 플라스틱 폴리머가 더 많기 때문에 저함수가, 유연성은 고함수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산소 투과도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 데가 더 산소 투과가 좋을 거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고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강도는 감소될 거고, 굴절률도 감소될 거고, 유연성은 좋아질 거고, 변색에 관한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변색이 고함수가 적을 거다, 많을 거다, 요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5번 산소 침투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함수, 저함수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84번 문제. 고체 표면에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액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 이렇게 고체가 있을 때 액체를 떨어뜨렸을 때 이 물이 퍼지는 정도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건 정답은 뭐 쉽게 수변성이 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았었을 것 같고, 수변성 나올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죠. 좀 헷갈릴 만한 게, 수변성은 접촉각과 관련이 있는데, 접촉각이 크면 소수성이고, 접촉각이 작으면 친수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고체 표면에 물을 놓았을 때 이런 게 있을 거고, 물이 이렇게 좀 퍼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접촉각이라고 하면 이 각도니까, 접촉각이 크면 이 액체와 이 고체가 서로 친하지 않구나, 소수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84번 문제는 그냥 수변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고, 뭐 다른 것들도 어떤 걸 설명을 하는 건지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8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85번 문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그러니까 옳은 거를 고르는 거잖아요. 일단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라는 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소프트 렌즈의 장점과 하드 렌즈의 장점을 섞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소프트 렌즈의 장점은 하드보다 착용감이 좋고 초기 착용감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었고, 하드 렌즈는 소프트 렌즈보다 산소 투과율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하드 렌즈보다는 착용감이 좋고, 실리콘 렌즈보다는 소프트 렌즈보다는 조금 더 산소 투과성이 좋은 렌즈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뭐 가장 큰 특징은 산소 침투성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소프트 렌즈보다 모듈러스가 높다라고 했죠. 모듈러스라는 건 뻣뻣한 정도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렌즈가 뻣뻣한 정도가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렌즈가 뻣뻣하다는 거예요, 소프트 렌즈보다는. 그리고 산소 투과성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작용을 설명을 했을 때 부작용 파트에서 모듈러스가 높고 산소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렌즈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점액고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뮤신볼 자체가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답은 5번이 될 거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 렌즈니까 단백질 침착도 많이 될 거고 DK 값은 높을 겁니다. 근데 지방 침착이 안 되진 않겠죠. 그리고 활 모양 염색, 우리가 활 모양 병변은 어디서 나타났었죠? 렌즈와 각막 사이의 마찰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듈러스가 높은 렌즈는 이렇게 활 모양 병변이 나온다라고 제가 부작용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활 모양 염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 파트까지 알았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이어서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86번 문제. 재질에는 변화는 없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를 감소시켰대요. 중심 두께 감소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일단은 뭐 중심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 뭐 감소시켰을 때,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될 건데, 요거는 문제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중심 두께가 렌즈가 얇아졌기 때문에 산소 투과율이라는 건 DK를 T로 나누는 거잖아요. 두께로 나누는 건데 나누는 수가 작아진 거니까 DKT는 당연히 증가되겠죠.
왜? t가 작아졌으니까. 분모랑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수는 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렌즈 움직임 요 파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렌즈의 중력 중심이 렌즈 전면 쪽, 앞쪽, 그리고 렌즈 후면 쪽, 뒤쪽,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심 안정이 되는 건 렌즈 후면 쪽, 즉 뒤쪽으로 무게 중심을 혹은 중력 중심을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렌즈의 중력 중심이 뒤쪽, 즉 후면 쪽에 있으면은 중심 안정이 좋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뒤쪽으로 가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클수록 렌즈 직경이 클수록 뒤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중심 두께가 작아질수록, 그리고 스티프한 피팅일수록, 그리고 마이너스 굴절력이 증가될수록,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중심 두께가 증가라고 나왔으면 아마 렌즈 움직임 뭐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렌즈 두께, 그러니까 중심 두께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8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RGP 렌즈의 피팅 상태를 스티프하게 변경을 한다. 그럼 우리가 스티프한 피팅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은데, 스티프하대요. 그럼 먼저 초기 착용감은 좋은 편이다. 근데 이게 지속적인 착용감이 아니라 처음 착용감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스팁은 덜하기 때문에 처음 썼을 때 흘러내리는 느낌은 덜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착용감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심 잡기가 용이하다. 중심 잡기 양호. 그 다음에 눈물 교환이 안 되죠. 그래서 눈을 깜빡임 직후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임 직후 시력이 일시적 향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스티프한 얘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막이나 공막 쪽에 약간 눌린 자국이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티프한 피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내 눈보다 스티프하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누를 겁니다. 이쪽이랑 이쪽을. 근데 이게 각막 중심부는 안 눌리겠죠. 여긴 스티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막 주변부나 아니면 결막 아니면은 뭐 공막 이런 데에 약간 찍힌 자국이 있을 수 있다. 눌린 자국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행 렌즈는 당연히 이게 스티프하니까 각막보다 스티프하기 때문에 중앙 부분,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플러스 누액 효과가 날 겁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스티프하게 됐을 때 눈물 교환은 어려울 거고 중심 잡기가 양호할 겁니다. 눈을 깜빡임 썼을 때 움직임이 많아진다. 이거는 플랫한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도 아니고, 각막에 기계적 압박이 발생한다. 각막보다는 결막이나 공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행 렌즈는 플러스 효과를 낸다.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팁이랑 플랫을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그것도 이제 다른 문제의 형태가 나오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88번 문제. 근시안이 안경에서 렌즈로 바꾼대요. 안경 쓰던 사람이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 안경 쓰다가 이제 렌즈로 바꾼다. 콘실렌즈로 바꾼다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는 뭐 정말 많이 말했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렌즈 쪽, 여기가 플러스 렌즈 쪽이니까 여기가 근시 거고 여기가 원시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경 기준이었고 안경 기준으로 근시는 밑에 있으니까 상 작아지고 조절 적게 하고 폭주 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콘택트 렌즈로 바꿨으니까 우리가 렌즈의 특징을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안경 특징이니까 렌즈 특징은 반대로겠죠. 상 커지고 조절 많이 하고 폭주도 많이 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9번.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저한테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부분인데 자녀 난시에 대한 문제예요. 피검자의 눈을 검사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구면 하드렌즈를 시험 착용했을 때 예상되는 자녀 난시는 이 자녀 난시는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안경 교정 굴절력이 S-4디옵터라고 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가 60디옵터를 정시로 봤을 때 64디옵터를 처방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1차적으로 알 수 있으셔야 되고 지금 구면 렌즈만 있으니까 전체 난시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 리딩 값을 보면 각막 난시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90도에서 43.50 각막이에요. 그리고 180도에서 45.5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체 난시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체 난시가 각막 난시랑 서로 상쇄가 돼서 전체 난시가 0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가 수정체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각막 굴절력 더하기 수정체 굴절력이 전체 굴절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우리가 전체 굴절력이 64니까 여기는 지금 20.50 디옵터가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는 지금 18.50 디옵터가 들어가야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64가 되고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6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RGP 렌즈, 그러니까 하드 렌즈를 착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드 렌즈를 착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막 난시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수정체 난시만 남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20.50, 18.50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수정체 난시는 C-2.00 디옵터의 AX 18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구면 렌즈 이 S-4디옵터를 착용하면 이만큼의 수정체 난시가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막 굴절력에다가 수정체 굴절력을 더한 게 전체 굴절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드 렌즈를 쓰면 각막 난시가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면 시험 시간 때 우리가 뭐 이 자녀 난시 아니면은 수치가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처방값 아니면 뭐 플랫하게 했을 때 스티프하게 했을 때 어떤 굴절력을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볼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90번 문제. 다음의 검사 결과에서 예상되는 하드렌즈의 처방값은 일단 안경 교정 굴절력이 요렇게 됩니다. S-6.50 디옵터, C-1.00 디옵터, AX 180이 이 사람 교정값이에요. 안경 교정값.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전체 난시가 C-1.00 디옵터의 AX 1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밑에 있는 K 리딩을 한번 볼게요. 각막 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80도에서 43 디옵터, 그리고 90도 디옵터에서 90도 방면에서 44 디옵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막 난시가 C-1.00 디옵터의 AX 18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난시랑 각막 난시가 같아요. 이제 전체 난시는 각막 난시 더하기 수정체 난시였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난시랑 각막 난시가 같으니까 수정체 난시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하드렌즈를 쓴대요. 하드렌즈를 쓴다라는 건 각막 난시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막 난시가 사라지면 이 사람은 지금 전체 난시랑 각막 난시가 같으니까 전체 난시도 사라지고 이 S-6.50 디옵터만 처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S-6.50 디옵터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경 교정 굴절력이잖아요. 우리가 콘택트 렌즈는 안경과 다르게 각막 위에 딱 붙는 거기 때문에 전간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1 빼기 D 곱하기 FS, 안경의 굴절력, 그리고 그거를 안경의 굴절력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D는 전간거리가 지금 12mm니까 0.12가 될 거고 FS는 마이너스 6.50이 될 겁니다. 그걸 대입해서 넣으면 FC는 약 6.00 디옵터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FC는 마이너스 6.00 디옵터니까 여기서 6.0을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렌즈 베이스 커브가 7.79래요. 44.50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드 렌즈를 끼니까 누행 렌즈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시험 렌즈가 43.50, 그리고 K 리딩 중에서 약주 경선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43이 되겠네요. 여긴 43, 여긴 43.50, 렌즈가 43.50이 될 겁니다. 더 스티프한 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플러스 0.50 디옵터만큼의 누행 렌즈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6.00,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의 효과를 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6.50 디옵터의 렌즈를 써야 이 누행 렌즈가 플러스 0.50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6.00 디옵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6.00 디옵터를 효과를 주고 싶으면 마이너스 6.50 디옵터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될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렌즈를 생각했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하드 렌즈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맨 처음에 각막 렌즈 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 누행 렌즈가 생긴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막 난시가 사라지면서 전체 난시가 사라졌었고 안경 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6.50 디옵터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콘택트 렌즈 굴절력은
정강거리를 보정했을 때 마이너스 6.00 디옵터가 나왔고, 그럼 마이너스 6.00 디옵터 효과를 주기 위해선 누행 렌즈만큼이 더해지는 거니까 누행 렌즈를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1번 문제. 안경 교정 굴절력이 S-5디옵터인 피검자에게 S-3디옵터의 RGP 시험 렌즈를 착용 후 덧댐 굴절 검사를 시행하였더니 S-2.50 디옵터였다. 처방한 렌즈 굴절력은 일단은 덧댐 굴절 검사는 뭐냐면 내가 부족한 굴절력만큼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 디옵터 렌즈를 끼고 있는데 시력이 좋게 안 나와서 뭐가 잘못됐지? 굴절력을 조금 바꿔볼까 하고 검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앞에 S-2.50 디옵터를 더 넣으니까 이제 잘 보여요. 이게 제일 잘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S-3 디옵터에다가 덧댄 굴절력 값인 S-2.50 디옵터를 더한 값으로 처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덧댄 굴절 검사가 뭔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9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아래와 같이 RGP 시험 렌즈를 처방한 결과 플랫한 피팅 상태를 보였대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를 0.15mm만큼 더 스티프하게 변경을 한다. 플랫해서 스티프하게 바꾼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눈물 렌즈의 굴절력은 일단 요거를 차근차근 볼게요. 한번 누행 렌즈니까 쉽게 우리가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와 각막 곡률 반경을 생각하면 누행 렌즈 쉽게 나오죠. 지금 K 리딩 값이 7.70 근데 시험 렌즈가 7.70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누행 렌즈는 플라노네. 두 개의 곡률 반경이 똑같으니까 어떠한 굴절력도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플랫한 피팅 상태를 보여서 이제는 0.15만큼 스티프하게 한대요. 0.15만큼 스티프하다라고 하는 건 7.70에서 0.15만큼 뺀다라는 거죠. 곡률 반경이 짧아질수록 스티프해지는 거니까 7.5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가 스티프하고 렌즈는 평평한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의 누행 렌즈가 플러스 렌즈만큼 효과를 낼 거고 우리가 0.1에 0.50 디옵터였잖아요. 0.1mm 차이마다 0.5 디옵터였는데 지금 0.15 디옵터예요. 그러면 0.75 디옵터만큼 차이가 나겠죠. 어떻게? 플러스 렌즈만큼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밑에 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셨을 것 같고 곡률 반경이 짧고 길고 어떤 게 더 스티프한 건지만 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93번.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자가 눈을 깜빡임 직후 흐렸다가 잠시 후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떠한 피팅 상태일까요? 플랫한 거일 거예요. 플랫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을 깜빡임 직후에 상한검 때문에 렌즈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시력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순서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플랫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티프하게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스티프하게 바꾼다기보단 스티프한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 쉽죠. 베이스 커브가 곡률 반경이 짧은 렌즈를 선택을 해 줘야 플랫한 게 조금 줄어드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눈을 깜빡임 직후에 흐려졌다가 잠시 후 시력이 좋아졌다. 이게 어떠한 피팅 상태를 말을 하는 건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9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산소증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렌즈는 저산소증.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니까 산소 투과가 좋은 높은 렌즈를 처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쉽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선택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9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난시축이 안경 처방값과 다른 진단용 토링 렌즈로 회전량을 측정한 결과 값이 아래와 같을 때 주문할 렌즈로 옳은 것은 일단 지금 진단을 했던 렌즈가 S-3디옵터에 C-1디옵터 AX180입니다. 근데 렌즈 회전량이 지금 오른쪽으로 10도 움직였대요. 우리가 시계 방향은 더해지고 반대 방향은 빼줬었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렌즈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빼줘야 될 거예요. 180도에서 지금 10도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요것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계 방향은 더해지고 반대 방향을 빼준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96번 문제.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의 비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소프트랑 하드를 비교 한번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프트 렌즈보다는 수명이 길 겁니다. 그리고 산소 투과성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 렌즈보다는 직경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용체 기준으로 소프트 렌즈는 2mm 정도 큰 걸 쓴다 했었고 하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시용체 직경보다 2mm 정도 작은 걸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드 렌즈는 초기 착용감이 좋지 않죠. 소프트보다. 이건 소프트랑 비교하는 거예요. 침전물은 덜 침전이 될 겁니다. 소프트보다. 그리고 하드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죠? 강만난시를 교정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누행 렌즈도 발생할 건데 우리가 이 누행 렌즈로 인해서 강만난시가 보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하드 렌즈의 특징이잖아요. 침전물은 적을 거고 이물감은 많을 거고 적응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고 초기 착용감이 좋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7번 문제. 가시아메바 각막염. 가시아메바 각막염이 나오면 우리가 이게 좀 많이 걸리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뭐 워터파크나 이렇게 수영장을 많이 가잖아요. 이 렌즈를 착용하고 수영장을 가면 이 가시아메바 각막염에 걸리는 분들이 조금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아메바 각막염이 나오면 무조건 수영이랑 관련이 있구나. 렌즈를 착용하고 그것도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수영장에 갔을 때 좀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98번 문제. 하드 렌즈 관리 용액 중에서 수분액에 대한 얘기는 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중간고사 때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드 렌즈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렌즈가 굉장히 친수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분액을 사용한다 했었고 이 수분액에 대한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메틸 셀룰로스
아니면은 폴리비닐 알코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었고 뭐 수변액에 대한 뭐 내용이 어떤 거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9번 문제. 합병증이 의심되는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우선 권장할 것은 뭐 요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렌즈 착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이제 조금 왜 합병증이 생겼는지 이런 걸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게 낫겠죠. 뭐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100번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소독법 중에 화학소독. 화학소독을 했을 때 장점. 독성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용이 별로 안 들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비용은 그래도 열소독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된다? 요거는 약간 애매해요. 이거는 약간 애매해서 세모 정도만 쳐놓을게요. 소독 시간이 열소독보다는 좀 길죠. 렌즈 수명이 단축되는 건 열소독이었고 점액 단백질 부착이 감소된다. 우리가 점액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가 단백질 침전물은 열소독보다 화학소독으로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명확할 거고 2번은 사실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5번으로 풀어주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3교시 42번 문제. 각막 내피 침전물. 각막 내피가 나오면 이건 그냥 쉽게 바로 경면 반사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정답은 5번이 될 거고 이 경면 반사라는 건 우리가 뭐 유리에 반사되는 것처럼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은 이렇게 조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면 반사는 기본적으로 내피세포층, 그러니까 즉 이제 모자이크 그쪽이고 아니면 눈물막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면 경면 반사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답을 골라 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서 조금 어떤 게 나오면 어떤 거구나 이런 걸로 이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내피 나오면 무조건 경면 반사로 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왜 어떤 검사법을 어떤 조명법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이 거기가 좀 헷갈리면 여기 문제 옆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또 한 번씩 보면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외워 주시기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43번 문제. 타이트한 피팅의 특징. 우리가 아까 뭐 스티프한 거, 플랫한 거 이렇게 나눴을 때 스티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초기 착용감 좋고 중심 잡기가 양호하고 아니면 눈물 교환이 잘 안 되어서 눈 깜빡임 직후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향상이 된다 했었고 뭐 결막이나 곡막에 약간 눌린 자국이 합입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답은 뭐 3번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거 한 번 더 문제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4번. 요것도 이제 잔류난시.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S-3D부터 C-0.75D부터 AX 180입니다. K 리딩 값을 보면 지금 180이 44, 90이 44.50 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렌즈로 규정이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렌즈를 한번 구해보면 180이 3.0, 90이 3.75 이걸로 규정되는 눈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통해서 63.75
그리고 63.00인 사람이겠구나라는 거를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이게 각막 쪽이에요. 그럼 수정체 쪽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풀어보면, 두 개를 더했을 때 63.75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19.25가 될 거고 여기는 19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드 렌즈를 쓰니까 이 각막 난시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수정체 난시만 남겠죠. 그럼 여기서 남는 수정체 난시 값이 어떻게 되느냐? C-0.25의 디옵터의 AX는 18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쉽게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4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굴절 검사와 구면 RGP 렌즈 착용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처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형 완전 교정 굴절력이 S-3디옵터고 플러스 3디옵터고 시험 렌즈 굴절력이 S 플러스 3디옵터입니다. 근데 덧잼 굴절 검사값이 S 플러스 0.25 디옵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S 플러스 3.25 디옵터로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디옵터만 있으면 되는데 왜 S 플러스 3.25 디옵터를 처방을 해줘야 될까요? 누행 렌즈가 마이너스 2호 디옵터를 가지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뭐 렌즈가 누행 렌즈가 S-2.25, S-0.25라는 것은 렌즈가 각막보다 플랫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25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플랫한 렌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밑에 더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렌즈 움직임이 많다. 아, 이건 플랫이네. 플랫한 거를 처방을 해주려면 스티프하게 바꿔주면 되니까 후면 광학부 곡률 반경을 감소시켜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행 렌즈로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더 결정적인 힌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건 플랫한 피팅 상태니까 스티프하게 바꾸는 방법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46번 문제 풀어볼게요. 렌즈용 식염수의 pH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은 완충제에 대한 얘기죠. 완충제가 pH를 변화를 조금 잡아주는 거잖아요. pH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붕산이 있었고 인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47번. 우세안에는 원형 굴절력을 열세안, 그러니까 비우세안에는 근형 굴절력을 처방을 한다. 아, 이건 모노비전에 대한 얘기네요. 모노비전이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다난시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거고, 다난시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세안에 원형을 넣고 비우세안에는 근용을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다난시로 처방을 했을 때는 입체시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번 문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상한검의 힘으로 인해서 손목을 했을 때 렌즈가 휘어진대요. 우리가 고도의 직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수직 방면이 이렇게 더 꺾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렌즈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상한검의 힘 때문에 여기가 휠 수가 있어요. 굴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뭐 상한검과 관련된 거니까, 위아래에 관련된 거니까 직난시와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8번도 쉽게 2번이 될 거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상교실을 같이 풀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풀면서
좀 어려운 것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이제 국가고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